자, 작업창 배치를 했으면 우리가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은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자, 기본적인 구조는 당연히 아셔야 돼요. 그 좌측 하단에 이 부분 툴 패널을 하고 편집 툴이라고 합니다. 툴 패널과 편집 툴이고요. 그 다음에 이펙트는 효과예요. 효과. 내가 영상에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 음악에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 그런 효과를 선택할 수 있는 뭐라 그래야 돼요? 윈도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은 효과를 선택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면 전환 효과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 화면 전환 효과를 추가적으로 어떤 부가 기능을 넣을 것인가를 선택해야지 이 타임라인 쪽에 최종적으로 그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이따가 실습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노 시퀀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영상이 현재 편집적인 영상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이터리 관련은 편집이 끝난 다음에 뭐 내가 너무 어둡다든가 또는 흑백 효과를 주고 싶다든가 그런 효과를 적용시킬 때 이 루미트리 컬러에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프로젝트는 브라우저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파일을 사용해 가지고 여기서 편집을 하고 있는가라고 알려주는 브라우저인 거예요. 나중에 가끔 사용을 하기 때문에 놓은 거고요. 저는 이런 방식의 어떤 틀을 굉장히 애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마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이제 바꾸시면 돼요. 타임라인은 편집 대상물을 놓는 것. 이제 이 프로그램 쪽하고 헷갈릴 텐데요. 이것도 보시면 돼요. 주로 영상 편집은 이 타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프로그램 쪽은 내가 편집하고 있는 게 보여지는 영상 화면인데 여기에 글씨 쓰는 거는 여기에 써야 돼요. 희한하죠. 예. 영상 편집은 거의 여기서 이루어지고요. 오디오 바는 나중에 사운드 높이를 잴 때.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이어폰, 헤드셋 또는 스피커로 사운드가 나오는 걸 확인할 거예요. 그런데 내 PC에서 볼륨 크기를 높일 수 있고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볼륨을 느리거나 줄이게 되다 보면 듣는 상대방, 즉 내 영상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운드는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들리는 것만 내 볼륨을 조절하는 거니까. 그럴 때 이 사운드 바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시면은 항상 나는 예를 들어서 뭐 6dB 정도로 맞춰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그 정도로 계속 내보내면 돼요. 듣는 사람들은 이 사람 영상 항상 이 정도니까 나는 볼륨을 줄이거나 높여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여주는 기본적인 것들, 이외의 것들 창들도 많은데 아주 기본적인 창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영상을 한번 불러와 볼 건데요. 영상을 불러오는 방법은 총 5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크게 3가지로 나눌 건데요. 자, 영상을 한번 불러와 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말하고 있는 강의 영상은 좌측 또는 우측에 한 3분의 1, 아니다, 2분의 1 정도 되게 놔두고요. 여러분 프리미어 프로를 오픈시켜 주세요. 아까 불러왔었죠?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 오픈시켜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파일을 눌러서 임포트를 누르면 됩니다. 파일을 눌러서 임포트를 눌러라. 자, 앞에 보시면요. 볼까요? 파일, 그 다음에 임포트. 임포트는 밑에 있어요. 임포트를 누르면 이렇게 브라우저가 뜹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불러오면 되는 거예요. 일단 취소할게요. 여러분들도 취소해 주세요. 자, 파일 아래쪽에 임포트예요. 근데 옆에 컨트롤 I라고 써 있죠. 이거는 단축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파일 임포트로 가거나 컨트롤 I 단축키를 누르거나. 자, 컨트롤 I 한번 눌러볼까요? 저도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I를 누르면 이렇게 아까처럼 브라우저가 뜹니다. 여기서 불러오면 되는데 불러오는 건 어떻게 오냐면 여러분들 제가 예제 영상을 아무거나 하나 드릴 테니까요. 한번 그걸로 한번 불러오도록 해볼게요. 어디 보자. 제가 어저께 예제 영상 드린 거 있는데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있군요. 그렇죠.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있으니까 간단한 예제 영상. 여러분 구글 클래스룸에 가시면요. 구글 클래스룸에 가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예제 영상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지금 그거를 받으라 그러면은 힘드시겠죠? 예. 네 하고 대답한 걸로 알고 있을게요. 힘드시겠죠? 그래서 제가 강의, 강의 예제, 후, 사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쓰게 될 예제 중에 많이 쓸 예제를 이렇게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뭐 용량이 95메가짜리니까 아이고 이거 오래 걸리는구나. 요거는 그냥 받아 놓으세요. 받아 놓으시고 지금 당장 쓸 거 여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파리 하나 이렇게 이파리 하나 두 번째 비치 394503 JPG 파일을 받아서 여러분들 연습하는데 한번 써봅시다. 자, 아까 여기서 컨트롤 I를 누르니까 여러분들 브라우저가 열렸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 예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준 게 이파리예요. 이파리. 그리고 채팅창에 이렇게 올려준 이 지금도 다운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가고 있는 이 예제가 이 전체 예제인 거예요. 여기까지 예제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짜리는 요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파리를 딱 클릭하고 열기를 누르면 뚜룩 해서 이 프로젝트 쪽으로 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프로젝트는 브라우저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있다고 이 프로그램 화면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전 다른데요. 이거예요. 리스트로 볼 거냐 아니면은 크게 그 아이콘으로 볼 거냐인데요. 저는 아이콘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리스트로 만약에 보여줬다. 그러면 여기서 글자 앞에 있는 그림을 잡고 마우스 왼쪽으로 꾹 눌러서 타임라인으로 끌어내리셔야 돼요. 다시 글자 앞에 있는 그림을 마우스 왼쪽으로 꾹 잡고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으로 뚝 놓으면은 여러분 드디어 타임라인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파란 선이 생성이 되고 이거를 인디케이터라고 합니다. 이따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사진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컨트롤 Z를 누를게요. 컨트롤 Z, 컨트롤 Z 세 번 눌러가지고 원래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것도 없는 창으로 바꿨어요. 자, 재빨리 따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숨 안 쉴 때. 영상 불러오는 방법은 메뉴바 파일에 임포트를 하거나 단축키 I를 누르라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프로젝트 패널이에요. 아까 여기에 이파리 모양이 있었죠? 프로젝트 패널을 더블 클릭하거나 프로젝트 패널을 우클릭 가져오기 누르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있죠? 프로젝트 패널이잖아요?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는 거예요. 다시 Import Video to Start 돼 있잖아요? 여기 마우스 왼쪽으로 더블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열렸던 Import 브라우저가 열려요. 선택해서 열기를 누르면 되겠죠. 더블 클릭하거나 여기서 마우스를 올려놓고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임포트를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같은 브라우저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 이제 이게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직관적이거든요. 이게 뭐죠? 브라우저에서 직접 타임라인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앞에 1번 방법과 2번 방법은 가져오면 이렇게 프로젝트에 들어와요. 이 프로젝트에 들어온 거를 타임라인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 윈도우 브라우저에서는 다이렉트로 타임라인으로 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많이 쓰는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 계속 보게 될 이 친구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제 다 다운받아졌으니까 다른 거 해도 되는데 그냥 이파리 사용할게요. 이파리를 1로 가져가도 되지만 쓸 건데 어차피 쓸 건데 저는 바로 다이렉트로 타임라인으로 복사를 시키는 거예요. 마우스 왼쪽으로 끌고 들어오면 바로 만들어지는데 이 이파리의 파일가 요거는 시퀀스 파일이에요.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은 여러분들 굉장한 걸 볼 수 있는데 하지 마세요. 지금은 시퀀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해 줄 거예요. 자, 이 파일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파일 가져오는 법을 여러분들 배웠어요. 일단 파일 가져왔으니까 다음에 뭐 해볼까요? 이게 인사. 자, 제가 채팅창에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나중에 이거 설명 들으시고 나중에 다운받으면 돼요. 이제 도구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뭐라 그래야 돼, 여러분들? 익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좀 요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하다가 모르겠으면 자꾸 영상을 돌려보세요. 영상을 돌려봐서 기능을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영상 편집은 창조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 학습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을 알아야지 나중에 창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3살 아이가 자기를 소개한다면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게 구글 클래스룸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려드린 거를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걸 가지고 자, 일단 보세요. 보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 영상을 밑으로 딱 내리면요. 요 파란 게 하나 생겨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한글로는 편집 기준선이고요. 영어로는 인디게이터라고 불러요. 저는 이 두 가지 영어를 다 사용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편집 기준선 기준으로요. 이런 말을 쓸 거예요. 편집 기준선, 인디게이터 보세요. 그런 말을 쓸 거예요. 꼭 이 파란 선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이 파란 선이 있는 위치에서의 모습이 이거인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안 돼. 여러분 지금 올라간 거 다운받으세요. 채팅창에 올라간 거 다 올라갔으니까 3살 아이가 자기를 소개한다면 이거 다운받으세요. 자, 저도 이 3살 아이가 자기를 소개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없애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이 프로젝트 창에서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이에요.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 딜리트 누르면 시퀀스랑 모든 게 다 날아가요. 없어져요. 그리고 저는 아까 브라우저에서 가져온다고 그랬죠. 3살 아이 아이를 자기소개한 다음에 타임라인 쪽으로 바로 놓을게요. 자, 타임라인으로 바로 놓으니까 새로운 시퀀스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영상이 들어왔어요. 우리 귀여운 아이가 자 예제 영상에 보면은 현재 영상 보는 위치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인디케이터가 있는 시간이에요. 13초 12프레임 위치에 유다온이에요 라고 애기가 지금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인디케이터로 움직여 봅시다. 인디케이터. 자, 인디케이터 위쪽에 마우스를 싹 갖다 대고요. 안 되나요, 마우스? 마우스 왼쪽을 딱 눌러서 우측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까 몇초였죠? 13초 12프레임. 13초 13프레임. 거의 맞췄어. 딱 보세요. 유다온이에요.
2다운이에요. 1프레임 차이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저하고 프레임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프레임. 프레임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되나? 그럼 헷갈리나? 일단 프레임 이야기는 나중에 합시다. 똑같죠? 똑같은 파일을 여러분이 보고 있어요. 다음 볼게요. 이 영상은 총 3분 10초 24프레임짜리 영상이란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3분 10초 24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 여러분 이 옆에 보면은 핏이라고 나와 있죠. 요 핏은 화면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요 핏을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핏. 보통 우리가 옷을 사러 가면 피팅 그런 개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 만져보셔도 돼요. 10% 해볼게요. 화면이 작아지죠? 20%, 화면이 25%, 75% 엄청 커져요. 이렇게 키워야 될 이유는 뭘까요? 미세 조정해서 여기를 딴다라거나 아니면은 이쪽에만 효과를 준다라거나 뭔가를 해야 될 때는 이렇게 크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핏으로 놓고 해요. 그러면 원본, 그러니까 이 영상에 딱 맞는 사이즈로 내 프로그램 화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화질이에요. 2분의 1 화질. 자, 요거는 아는 사람은 쓰고 모르는 사람은 못 쓰는 건데요. 우리가 이 화질을 여러분들 영상에는 처음에 이렇게 풀로 나와 있을 거예요. 풀은 뭐냐면은 100%다 쓴다는 거예요. 화질을 100%다 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 PC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영상이 굉장히 용량이 크면은 PC는 그래픽 성능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픽 성능뿐만 아니고 CPU 성능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내가 화질을 조금 포기하면은 이 편집하는 속도를 빨리 할 수가 있어요. 편집하다가 버벅 거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2분의 1로 하면 여러분들 보기에 이 화질이 1로하고는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어떤 거는 8분의 1, 16분의 1까지 낮춰서 이거를 봐야 될 수도 있어요. 다만 내가 여기서 편집하는 화질은 떨어져요. 그런데 원본 화질이나 오리지널이 나중에 또는 구울 때 화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편집하는 동안만 리얼타임으로 보는 영상만 화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편집한 다음은 그냥 구우면은 원본 화질처럼 보여요. 그래서 편집할 때 동안은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PC 사양이 조금 딸릴 때는 충분히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상단을 보면요. 영상, 그러니까 V1, V2, V3는 이제 예상을 했겠지만 비디오 1, 2, 3라는 거예요. 이 위로 계속 여러분들 쌓아 나갈 수 있어요. 비디오 1, 2, 3가 아니고. 그 다음에 A는 오디오 1, 2, 3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디오를 몇백 개 쌓을 수도 있고 오디오를 몇백 개 쌓을 수도 있어요. 막말로 그런데 비디오 3개, 4개만 쌓아도 편집할 때 버벅거려요. 그럴 땐 뭘 건드리라고요? 화질 건드리라고 얘기했어요. 화질을 조금만 낮춰서, 반만 낮춰서, 4분의 1만 낮춰서 편집을 하시면 그나마, 막 확 좋아지는 거 아닌데 그나마 조금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편집이 많이 필요 없는 영상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글씨도 들어가야 되겠고 여기에 영상 효과도 들어가야 되겠고 뭐 이렇게 3층으로 쌓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뭐 자막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없이 들어가고요. 효과 넣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목소리만 들어가 있는데 효과음 넣어야죠. BGM 넣어야죠. 그러면 기본 요거 하나에 5, 6줄은 넣는데 영상이 2줄로 쌓이고 그러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또 봅시다. 자, 이번엔 도구 설명이에요. 내가 어떤 도구를 하는지 설명하는지 봅시다. 이거는 연결된 선택이라는 건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이거. 연결된 선택. 좀 여기로 확장해서 보여드릴게요. 영상 쪽을 보는 거니까 얘를 좀 확장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지금 파란색이 선택된 거예요. 하얀색은 선택되지 않은 거예요. 뭐 막고 그런 거는 보실 필요 없고요.
지금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악을 선택한다 또는 영상을 선택한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선택되잖아요. 연결된 선택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다 선택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클립이 이렇게 두 개가 나누어져 있는 클립이라고 해볼게요. 다른 거예요. 선택한 다음에 그렇죠. 이 영상하고 영상이 포함된 음영 쪽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풀고 하나하나 해보면은 하나하나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다 쓰든지 하나를 쓰든지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 개인 취향대로 하시고요. 저는 이거를 해제하고 씁니다. 편합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두 번째 가르쳐 드릴 아이콘은요. 이 말발굽 모양이에요. 말발굽. 이걸 스냅이라고 해요. 스냅. 그런데 제가 여기다 파란색으로 S 글씨 썼죠. 외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하느냐. 자, 스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자, 이 클립이 두 개의 클립이에요. 여러 개의 클립이 있는데 이걸 어떤 건 붙이고 떨어뜨려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거는 붙여야 될 클립인 거예요. 뒤에 거를 앞으로 붙이고 싶을 때는요. 딱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든지 아까 가르쳤던 대로 연결을 선택해서 고르든지 해서 앞으로 쓱 갖다 대볼게요. 보이시나요? 툭 하고 붙을 거예요. 툭. 툭. 그런데 이 스냅을 해제해 볼게요. 자, 툭 현상이 없죠? 말 그대로 이건 자석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앞과 뒤를 오차 없이 잘 붙여준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스냅을 해제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잘 붙이려고 그래도 문제가 생겨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뒤에 걸 앞에다 어떻게 나눠요? 그 질문부터 나와야 되는데 질문이 없네요. 잘 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면서 나오는 거니까 보시면 돼요. 세 번째 거. 아, 또 파란색이 나왔네요. 이거는 영문 알파벳을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단축키요. 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저도 요즘도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단축키는요, 2021 버전은 어떻게 계산되나 모르겠네. 한글이 아니고 영문 자판일 때만 먹어요. 결론적으로 영문 막 눌렀는데 V를 넣었는데 안 돼. 그러면 영문으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한영키가. 그래서 한영키를 영문으로 하신 다음에 해야 되고 막 귀찮아 그럼 그냥 마우스로 누르세요. 선택을 하시면은 어떤 게 일어나면 지금 여기 선택으로 돼 있죠? 이렇게 선택하면 선택해지는 게 선택키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V를 눌러볼게요. 이 흰색 마우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V. V는 저 바보 같아. V는 이미 선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를 눌러야 되는 건데 지금 V를 누르는데 지금 C키가 면도칼이거든요. 자르기. 이 자르기 상태에서 V 눌러볼게요. V.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선택할 때는 무조건 V키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편집을 하신다고 하면은 단축키는 무조건 왼손으로만 하세요. 왼손. 그러니까 자판은 왼손, 마우스는 오른손. 그 글자를 타이핑할 때 이외에는 거의 요 구도를 깨지 마시고 나는 전문가다라고 스스로 리마인드 하시면서 왼손은 마우스, 오른손은 마우스, 왼손은 키보드, 자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르기예요. 조금 전에 했던 거죠. 파란색으로 제가 했고요. C예요, C. C입니다. 자를 때 사용하는 거고요. 아까 원래 이 하나의 클립으로 돼 있던 거를 제가 자를 때 어떻게 하나 볼까요? 여기를 좌측 면도칼을 눌러주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C를 딱 눌러주시면은 타임라인 위에서요. 다시 타임라인 위에서 C를 딱 누르면은 0분일대라고 그랬죠. 면도칼로 변해요. 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오디오를 두 개가 잘렸어요. 왜 두 개가 잘렸을까요? 오디오하고 비디오 잘렸는데 예, 두 개를 선택하라고 링크드 셀렉션을 선택했기 때문이겠죠. 하나가 잘렸어요. 왜 하나가 잘렸을까요? 링크 셀렉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네, 여기서 저는 왜 두 개씩 잘려요? 이런 하나씩 자르는 거 쓸 때가 있나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쓰고 싶은데 여기서부터 소리를 듣기 싫다. 그럼 뮤트 시킬 수가 없잖아요. 뮤트 시키면 전체가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뮤트를 시키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여기 자르고 여기를 딜리트를 누르면 소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오디오 바 안 움직이죠? 소리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컨트롤 Z를 누르면 내가 조금 전에 한 행위들을 취소시킬 수 있어요. 일단 요거는 순서적으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자, 봅니다. 자르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은 자, 손도구예요. 노란색이네.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유용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제 눈에 할당된 윈도우 영역이 이만큼인데 이 하단 쪽을 쭉 움직여 보니까 한참 더 편집할 영역이 남은 거예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걸 쓰겠지만 이렇게 보고 얘를 최소화하면은 파형이 보여요. 파형. 저는 이 파형 보고 편집 많이 해요, 여러분. 이거 하나 인디케이터가 한 단위 움직이는 게 이게 뭐냐면은 프레임이에요. 한 프레임씩 움직이는 거거든요. 한 프레임씩 움직여요. 이거는 한 프레임씩 움직이지만 오디오는 약 44,000개, 초당 44,000개가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 많은 파형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영상은 오디오처럼 쫓아가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이때 나는 이 정도 사이즈로 편집하기 좋아. 그런데 이렇게 한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것도 괜찮지만 좀 편하게 움직이려면 H 핸들을 눌러서 손바닥 모양 나오죠? 옆으로 움직인 다음에 다시 C를 눌러서 작업해주고 H를 누른 다음에 옆으로 나눠서 C를 눌러서 이렇게 잘라서 뭐 없애주고 다시 H 눌러서 옆으로 가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름 유용한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다 보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 문자 도구. 요거 뭘까요? 문자 도구 너무 쉽죠? 글씨 쓰는 거예요. 자, 볼까요? 아까 귀여운 아이가 있었던 1분 30초. 다음가 몇 초째 있었죠? 13초 12프레임이 있었죠? 13초 12프레임에 나는 유다운이에요. 있는데 요거 글씨 똑같이 한번 써볼까요? 13초 12프레임 문자 있으니까 문자. 여러분 T를 누르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썰렁할수록 T를 누르면 됩니다. T를 누르면 돼요. T를 누르면 돼요. 저 조금 전에 T 눌렀어요. 자, V 눌렀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V 눌렀어요. T 눌렀어요. C 눌렀어요. H 눌렀어요. 다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T를 누르고 이 글자는 여기서 쓰는 게 타임라인에서 쓰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타임라인에서 쓰는 게 아니고 이 그 프로그램 화면에서 쓰는데요. T를 누르고 네모난 상자와 화살표 그리고 저걸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여튼 I자 모양이 뭔가 생겼죠? 클릭을 합니다. 일단 아무데나 클릭하면 여러분 이거는 제 거를 본 다음에 여러분 연습하세요. 무조건 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제 거를 본 다음에 하세요. T를 누른 다음에 화면에 클릭을 하면 빨간색 상자가 생겨요. 여기서 영어를 쓰면은 바로 타이핑이 되는데요. 한글은 한 템포 늦게 타이핑이 돼요. 유다온 이요. 유자가 지금 안 써졌잖아요. 화살표를 우측으로 눌러거나 그러면 써져요. 자, 빨간색 글씨에서 글자를 쓴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마우스로 단축키 쓰면 안 돼요. 여기서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우스로 좌측 하단에 툴, 셀렉트 툴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파랗게 변해요. 이 다음부터 하셔야 돼요. 아셨죠? 글자를 쓸 때는 자꾸 강조해요. 이거 100% 다 틀려서 그래요. 글자를 쓸 때는 T를 누르고 셀렉트 아니구나. T를 누르고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클릭을 한번 띡 아무데나 해준 다음에 한글로 쓸 때는 한 템포 늦게 나온다는 걸 인식하고 슈 영문이 거꾸로 나오죠. 슈퍼맨 한 다음에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셀렉트 툴을 딱 눌러. 요 파란색 상태까지. 그래서 약간 글씨 쓰는 방법이 두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직관적으로 보는 방법이 이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법을 사용해 주세요. 자, 글씨 쓰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글씨 쓰는 툴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글씨 한번 써보시죠. 자, 제가 말씀드린 거 절대 잊지 마세요. T 누른 다음에 프로그램에 들어간 다음에 클릭을 해주면 빨간색 네모가 생기고요. 거기에 글씨를 쓴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선택 도구 눌러서 파란색으로까지 해주는 것만 하세요. 글씨 쓰는 건 나중에 뒤에서 또 배워요. 자, 하셨다고 믿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러분 컷 편집을 할 건데요. 이걸 하고 나면 아주 기초적인 건데 이게 영상 작업의 50%를 차지합니다. 뭐 효과 넣고 뭐 그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컷 편집만 잘해도 어디서 좀 굴러 먹었구나. 좀 뭐 영상 효과 안 줄 때 이 정도만 해도 뭐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컷 편집하는 거 잘 배우시기 바래요. 뭐부터 해볼 거냐면 자, 이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끌어서 붙이기, 리플 딜리트, 쉬프트 딜리트, 딜리트 이 세 가지를 붙일 거예요. 자르고 붙이기를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글자 썼잖아요. 글자 쓴 거는 어디서 지울 수 있냐면요. 글자 쓴 거는 여기서 지우는 거예요. 타임라인에서. 타임라인에서 지우는데 왜요? 여기서 지우면 안 돼요? 여기서 지워도 되는데 이 그래픽스라는 게 없어지지를 않아요. 여기서 지우면 자, 여기서 지우면 봐요. 잡으니까 움직이죠. 여기서 좀 딜리트 해볼게요. 딜리트. 안 지워져, 이게. 안 지워져. 여기서 지우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딜리트를 누르는 거예요. 그럼 글자가 지워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잘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디케이터를 10초에 맞춰보세요.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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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맞췄어요. 10초에 누르고요. 아까 우리 자르기 도구 배웠죠. 좌측에 있는 면도칼로 자를 텐데요. 면도칼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된다 그랬죠. C가 커트예요. C의 단축키 C 눌러서 C가 안 눌려져. 한영키 보세요. 한영키 C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곳을 잘라야 되는데 인디케이터에서 자르기 쉬워요. 이렇게 인디케이터 있으면 붙어요. 그런데 말발굽을 항상 켜주세요. 여러분. 말발굽 있지 않았죠? 말발굽 켜주시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자를 거기 때문에 소리하고 영상 한꺼번에 자를 거기 때문에 셀렉션 키를 온 시켜주세요. 그러면 한 번에 딱
딱 인디케이터 있는 데서 붙고 클릭하면은 잘려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이게 어렵지는 않아요. 뒤에 거를 드래그해서 뒤에 클립을 드래그해서 약간만 오른쪽으로 옮겨볼게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의 영상을 두 개로 나눴는데 이게 1번 클립, 이게 2번 클립이라고 첫 번째 영상, 다른 시간에 찍은 두 번째 영상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를 붙여야 돼요. 아까 붙이는 방법이 어떤 게 있었죠? 뒤에 거를 드래그한 다음에 앞으로 쭉 찰칵 붙입니다. 해보세요. 오케이. 다시 뒤에 걸 잡아서 살짝 뒤로 한 다음에 자, 뒤에 거를 앞으로 붙이기 위해서 몇 개의 동작이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드래그해서 잡는다. 뒤에 거를 잡고 앞쪽으로 붙인다. 뒤에 거를 드래그해서 선택한다. 뒤에 거를 잡는다. 붙인다. 총 3가지 동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건 리플 딜리트예요. 자, 앞과 뒤가 이 정도 있을 때 마우스 왼쪽으로 빈 공간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하얗게 생겨요. 그 영상이든지 음향이든지 상관없어요. 영상을 기준으로 붙이려고 하면 영상을 클릭하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리플 딜리트. 한글 버전은 잔물결 삭제라고 나올 거예요. 잔물결 삭제. 클릭하세요. 내가 마우스로 갖다 붙이지 않아도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다시 컨트롤 Z 누르면 조금 전에 했던 행위를 반복을 하니까 뒤로 가겠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빈 공간에 오른쪽 눌러서 마우스 왼쪽 눌러서 다시 오른쪽 누르면 리플 딜리트가 나오는데 이렇게 마우스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빈 공간에 마우스 왼쪽을 누르고요. 딜리트 키 눌러보세요. 딜리트 키. 그럼 빈 공간이 붙어버립니다. 이게 리플 딜리트와 딜리트에 관련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쉬프트 딜리트는 굳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쉴게요. QW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요거는 외우세요. 핵심을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이게 프리미어 프로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순서대로 배우지 않으면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뭘 해도 이게 뭐 하는 건가 모를 수가 있어요. 저도 나름 반년간에 이제 필요하겠다는 것만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자, 인디케이터를 약 5분 정도 위치 한번 나올게요. 5분. 내가 이 영상을 보니까 영상이 지금 하나, 그 다음에 2개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 2개로 이루어졌는데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내가 5초 정도 되는 부분의 왼쪽 부분, 그러니까 제일 앞부분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럴 때 이거를 기존대로 한다 그러면 C 상태에서 인디케이터 기준을 자르고 V를 눌러서 앞부분을 선택을 하고 딜리트를 눌러서 없애고 다시 빈 공간을 선택해서 딜리트. 한 6단계를 거쳐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자, 다시 선택해서 자르고 선택해서 자르고 하나죠. 한번 V 누르고 2번 선택해서 딜리트 3번 빈 공간 클릭 4번 딜리트 누르고 5번. 이 5번에 5번이 필요한 이 동작을 이 인디케이터 기준 왼쪽 부분이 필요 없다. 앞부분이죠. 그럴 때 W 하나로 Q로 하나로 된다는 거예요. Q. 됐나요? 다시 5초에 인디케이터를 넣고 움직이는 걸 보세요. 인디케이터 기준으로 왼쪽을 없애고 싶어요. Q를 누르면 된다는 거예요. 5번의 동작이 한 번으로 줄었으니까 편집 시간이 몇 프로 줄은 거예요? 80%가 줄었죠? 5개 동작이 한 동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W는 뭐냐? 눈치챘죠? Q 옆에 W. Q가 왼쪽이고 W는 오른쪽이에요. 인디케이터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없애고 싶어요. W를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